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천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궁합과 결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서울번호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미래학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6월이고요.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오늘 이 궁합과 결혼이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번 궁합과 결혼. 정말 그 5월의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5월이라는 것이 왜 5월일까부터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5월은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실제 보면은 네. 우리가 봄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양력 2월 초부터 입춘이다, 봄이 온다 얘기하지만 2월달 추워, 3월달, 그래도 3월부터 서서히 봄 기운이 움직이다가 4월달 되면서부터 푸릇푸릇 온 세상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변했지만 봄이 꽃 피는 봄이라 할 때 꽃은 이제 언제 피느냐? 우리 현재 기준으로 질 때 양력으로 5월 중순 이후에 보통 꽃이 핍니다. 네. 그래서 이 절기로 칠 때 이파란 절기 있어요. 이게 잎하고 오행으로 칠 때 화, 꽃을 의미하기도 하고 태양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양력 5월 5일부터 양력 5월 5일부터 대략 6월 5일까지 사이, 6월 5, 6일부터 6월 5, 6일까지 사이에 바로 그때가 이파란 계절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이때에서 꽃이 피는 것은 5월이 신부라고 하지만 5월 초가 아니라 5월 후반부부터 6월 초까지가 바로 전 오리지널 얘기하는 네. 5월의 신부, 아름다운 신부. 왜?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까지, 인생에는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큰 마디가. 첫째는 뭐죠? 바로 태어나는 게 있고, 둘째는 결혼이 있고, 네. 셋째는 죽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이 3가지, 물론 동양오늘의 천지인 3재 3가지라고 하지만 이 3가지 마디 중에서 잘 보면은 태어나는 것, 우리 의지들 할 수 있나요?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죠. 네. 죽는 것도 사실 의지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비교적 여기에 비해서 100%는 아닐 수 있어도 우리 의지가 상당히 많이 강해되고 우리 의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은 3가지 마디 중에서 우리의 인간으로서 가장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면서 또한 가장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은 결혼 이전과 이후, 결혼 안 하면 어떤 경우는 평생 애라고도 하고 요즘은 많이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네. 그렇듯이 결혼 이전과 이후의 삶은 많은 것들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혼은 하나의 봉우리, 이제 꽃 피는 것들을 얘기하죠. 제대로 인생이 꽃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변화죠. 큰 변화, 아름답게 꽃 피어가는 변화. 그래서 가장 결혼 정년기의 신부 어때요? 평생 그보다 더 이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그 시기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의 의미가 같이 겹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부가 물론 겨울에도 할 수 있고 여름에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그 신부하고 어울리는 그 시기가 언제나 꽃이 봉우리 맺었다가 딱 봉우리를 터치면서 피기 시작하는 시기. 여러분들 보면은 5월 후반, 6월 초 지금 이 방송 나간 시점에는 이제 우리 온 세상이 울긋불긋 빨갛게 이제 물들기 시작하고 물이 쫙 펴지는 시기입니다. 네.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신부같이 세상이 다 아름다운 시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꽃이라는 것이 뭡니까? 꽃이라 잘 보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의 변화인 겁니다. 이제까지 어떤 틀이 바뀌는 변화. 변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네. 변화의 과정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최종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혹시 만나보기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평생의 짝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맺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점. 이런 결과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선남선녀들이 결혼 마지막까지도 갈등도 하기도 하고 확인도 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그 아픔 속에서 그러다 결국에는 승화시키는 것.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나 결혼한다면서 세상에 알리는 그 시기. 그래서 네. 결혼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 5월의 신부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를 한번 그래서 이런 그 결혼의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저도 바쁩니다. 이제 사진들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이 사진들이 그 사진 하나는 지금 상당히 그 아름답게 확처럼 퍼져 있기도 한데요. 이것들이 저도 지금 지난주하고 저번에 그 주례를 봤던 네. 예들입니다. 바쁜 와중에 주례 보느라고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결혼이 행복하기만 할까? 거기는 또 현실에 또 어려운 것도 있고 현실이죠, 결혼. 네. 사실은 결혼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참 커요. 결혼하기 전은 그냥 부담 없이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저 결혼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아, 나도 아직 안 하신 줄 알았더니 요즘 하도 적어보였고, 아, 결혼했으면 벌써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네. 그럼 물어볼게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 우리가 돈을 씀씀이를 볼 때, 네. 결혼한 후와 결혼하기 전 언제 많이 쓰게 됩니까? 옷을 갖다 비싼 거 좋은 것들 많이 사입니다. 물론 아주 뭐 재벌을 하고 결혼해서 한다면 여기 다르긴 하겠지만, 네. 보통은 결혼 전 천어 때 좋은 것들 많이 사고, 네. 약간 고가하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세상을 다시 보고 이제 현실의 개념으로 접어 들어가죠. 네. 이게 보통 그래서 결혼은 또 한 가지 현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혼할 때 보통 30년, 50년 사귀다 결혼한 경우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몇 년 만나 사귀다 결혼하셨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보통 이렇게 2년 정도 기르면 3년, 네. 더 기른 경우도 있지만 가능은 6개월 만에 결혼한 경우도 있고. 네. 이게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결혼하고 2년 만에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2년이 아니라 20년도 아니고 거의 앞으로 이 수명이 길다 보니까 몇 년, 80여 년 이상을 네. 같이 살아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충분히 우리는 5년을 사귀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충분히 알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강구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연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면 궁합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오늘 궁합을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궁합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허와 실, 모순된 것들이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합과 결혼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필요하다면 다음 시간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결혼을 언제 하게 될 것인가, 결혼 정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결혼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어. 그리고 취업이 돼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집에서 쉬고 있으면 어른들 뭐라게 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네. 쉬느니 빨리 시집이나 가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결혼은 팔자를 바꾼다 할 정도까지 바꾸는 역할. 사실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의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이 따지죠. 그럼 여기서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석가리듬에서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다겠습니다. 자,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못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잘 생각해보세요. 잘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못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네. 자, 내가 못 나가는데, 사실 못 나가는데, 그럼 상대방이 왜 결혼할 때도 네. 내가 못 나간 여건에 있다라면은 상대 배우자를 누가 결정해 소개시켜줄 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내가 못 나가는데, 즉 한 사람이 지금 약간 이랬는데 잘 나가는 사람 소개시켜줍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통 레벨을 맞춘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레벨이 낮은 레벨에 있을 때는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 낮은 레벨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자,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안 된다. 그럼 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취업 안 된다는 것은 운이 약하다는 겁니다. 네. 운이 약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뭐냐? 현실을 돌파한다는 개념. 혹은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시기는 취업이 안 되는 시기는 운이 약한 시기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두 가지입니다. 적절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또한 나도 빨리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보니까 내 판단의 기준도 약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정신을 차려보면은 뭔가가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1년 내에 2년 내에 헤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저를 결혼한 정년기의 자녀를 뒀는데 우리 나이로 볼 때 그런데 지금 놀고 있다고 노는이 시집이나 가라고 노는이 장가나 가라고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때가 있습니다.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때 다행히 그 때와 결혼 정년기하고 맞아 들어간다면 참 좋지만 보통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조금 늦어도 관계 없습니다. 굳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50, 60에 초혼하는 것은 좀 부담은 되겠지만 네. 요즘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30대 혹은 40대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우선 결혼 여부 또 얘기를 할 것인 거고 우선 궁합을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저도 궁합을 또 많이 봐주기도 합니다. 네. 뭐 결혼 정년기 되면 항상 물어보곤 하는데요. 그럼 궁합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 우선 궁합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합시다. 네. 궁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뭐냐면 보통 보면 서울 사는 김아무개나 대구 사는 박아무개가 언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딱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진짜 찰떡궁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서울 사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찰떡궁합을 만나면은 그야말로 평생 행복하게 살고 돈 떼돈 번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궁합의 개념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뭐든지 무조건 잘 맞고 인연을 생각합니다. 궁합은 그야말로 잘 맞는 걸 얘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잘 맞는 것이 우선 시한이 있다. 시한. 항상 잘 맞는 게 아니고 잘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잘 맞는 사람 만난다면 좋죠. 근데 우리 인간 세계가 절대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허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형과 상의 세계, 기의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허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다 보니까 약간 모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 너무나 보기만 해도 로미오와 줄리엣 이상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나 가슴이 뛸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로 완벽한 궁합으로 맺어진다 할 때 간혹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볼 때마다 심장이 뛰는 사람인데 옆에 가까이 있으면 심장 뛰는 박도 너무 심해가지고 서로 심장병 걸려서 오래 못 살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네. 실제 너무 애정이 좋아서 너무 좋을 때는 그거의 관계로서 너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세가 안 생기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로 좋은 궁합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통으로 좋은 궁합.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세속적인 얘기에서 궁합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겉의 삶의 환경, 또 살아갔을 때 또 이것들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또 겉궁합, 속궁합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겉궁합은 사회적 환경을 주로 얘기하고 네. 속궁합은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뭐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럼 이것들이 정해져 있느냐? 물론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운명이 모든 것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명이 정해진 부분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듯이 궁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좋고 나쁨을 칠 때 이유 없이 상대방이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관계뿐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장 오너가 이 신이 많은 부하 직원들을 볼 때 그 직원들은 보통 궁합이 좋은 겁니다. 또 궁합의 말을 조금을 떠나서 사주에는 우리가 오행으로 분석할 때 어떤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오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꺼리끼는 오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오행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느낌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운의 흐름에 있어요. 운의 흐름은 환경 같은 건데, 이 운의 흐름에서 오행 기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가지고 내 끌림이 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에게, 만난 사람에게, 어디가 좋았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새끼발가락 두 번째 마디가 좋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어디가 왜 좋았냐 할 때, 그 답을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우리 저희 부군, 신랑 어디가 좋았어요?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저기 어디가 네. 좋았어요?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어디에 반한 겁니까? 저는 그냥 지내면서 좀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끌리는 거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아냐면 몰라요. 네. 그냥 가끔 어떤 모습이 멋있어 보이대요. 네. 가끔 박력 있게 하는 모습이 멋있고 거기에 반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보면은 나중에 실직 나고 헤어질 때 이유가 뭐냐면 그 박력 때문에 헤어지기도 해요. 아무 때나 네. 박력 있게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콩깍지라고 하는 콩깍지가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콩깍지가 제대로 쓰여질 때는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좋았냐라고 할 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아지면은 모든 행동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네. 그러다가 이 콩깍지가 약간 약해지면 행동이 그때부터 꼴 보기 싫어지는 거고. 네. 그러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진짜 못 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볼 때
궁합 끌림의 현상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아까 얘기한 사주 원국의 좋은 오행을 서로 상대방이, 즉 내가 좋은 운행을 상대방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운이 내가 좋아하는 운의 흐름으로 갈 때, 네. 그러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궁합은 사주 원국에 애초에 태어날 때 서로가 좋아하는 우행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한 우리 사주에는 좋아하는 우행이 있고 정말 싫은 우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행이 있어요. 좋아하는 우행은 상대방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고, 싫은 우행은 안 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결정적인 것은, 이혼하는 사람들은 바로 싫은 오행이 많은 사주에 운이라는 것이 싫은 오행을 강조하는 운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갇힌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막 나고 말도 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참고 네. 헤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궁합은 하셨듯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오행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좋은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운이 그렇게 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궁합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운, 흐름인 거예요. 10대, 20대, 30대에서 보통 크게 보면 20, 30년을 주기로 움직이기도 하고 10년을 주기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 운의 흐름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주의 원국에 내가 좋아하는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이 조금 약해가 나한테 안 맞게 와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혼을 딱 하고 나거나 같이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주파수가 맞아 들어갑니다.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면 조금 약했던 것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볼 때 어떻습니까? 낯선 정도가 아니라 한두 명 마음에 드는 사람을 빼놓고 한두 명 마음에 든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인물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까처럼 오행이 맞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느낌이 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전부 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하는 느낌들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면 이 주파수에 의해서 그 운을, 애정운을 조금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서 바로 운들이 이렇게 좋아질 때 살아가다가 운이 나빠지는데, 애초에 사주 원국에 좋은 기운이 많다라면 운의 흐름이 조금 약해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주파수가 왔다 보니까. 네. 근데 사주에 처음에 나쁜 운 조금 좋은, 내 좋은 운행도 조금 있고 나쁜 운행도 조금 있는데 나쁜 운행이 더 많이 있다. 그럴 경우인데 운에 의해서 좋은 운행이 강조될 때 딱 끌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운이 좀 바뀌고 나서 20, 30년 지나고 나서 나쁜 운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주에는 나쁜 운행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못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봐줄 때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누구나 좋고 나쁜 운행은 반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쁜 우행이 상대방한테 분포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좋은 우행이 강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통 운은 3, 40년 지나면서 싹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로 짝사랑했던 사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학이나 아니면 사회 나와서 3, 40년 지나서 성인 때 다시 만났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그 상대방이 내가 좋은 기운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A라고 칠 때 A는 B를 짝사랑했어요. B가 볼 때 A는 그 B가 볼 때 좋지 않은 기운을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보는 겁니다. 이러다가 세월이 딱 바뀌어서 3, 40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운이 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A는 B를 볼 때 가슴을 설레고 봤습니다.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B가 예전 같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운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B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안 이뻐 보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왜? 운이 바뀌어서 예전에 안 좋던 운이 오다가 내가 좋아하는 우행으로 올 때, 그때 이렇게 좋아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바뀌는 예도 좀 많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들은 바로 이런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이 어디어디로 꼭 정해진 게 아니고 100% 맞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럼 궁합을 볼 필요가 있냐, 그럼 궁합을 꼭 보야 되냐, 이건 또 조금의 다른 문제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 속에 동화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위대한 건 뭐냐? 자연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을 조금씩 응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궁합도 사람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본다면 더욱더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연은
궁합을 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궁합을 물어보면 우선 때를 봅니다. 누구에게나 결혼할 때가 있고 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아닐 때는 굳이 궁합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내가 결혼할 시기가 올 때는 좀 알겠지만 얼굴도 쫙 핍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는. 그래서 얼굴도 펴서 더욱더 아름답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녀들 보면서 야, 통통하게 뭐 얼굴도 이렇게 이뻐지게 탁 피는 거 보니까 시집갈 때 됐구나라 하는 말이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피고 무엇보다 먼저 뭘 할 수 있느냐, 얼굴이 먼저 피고 화사해지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하다못해 크게 잘 나간 큰 멋있는 좋은 직장 아닐지라도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결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잘 나가고 모든 거에서 그 만족스럽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인연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궁합이 괜찮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땐 정말로 그 시기 한눈에 이렇게 뿅 가는 사람을 만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석칼이 되면 10년 주기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항상 그 시기가 나오는데 600년 주기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조금 청년기에 잘 좋게 오지 않으면은 진짜 눈에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내 집신 내 짝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짜 여러분, 이거 특히 여러 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직 미혼자가 있다면은 내 한눈에 반한 내 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누구나 만날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귀다가 좋아져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을까? 사실은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은 것 사실은 같은데요. 둘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한눈에 딱 이렇게 만나는 것은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거고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눈에 딱 만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왜? 한눈에 쫙 이렇게 쫙 끌려서 이렇게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경우는 보통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서로가 정말 운의 꽃이 한꺼번에 쫙 필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쫙 피고 나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너무 한꺼번에 좋은 운을 써먹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좋은 운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눈에 막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때가 되면 만난 사람,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 어느 순간에 이제 콩깍지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괜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단, 이 콩깍지라는 것이, 간혹은 말입니다. 3개월짜리 콩깍지도 있습니다. 2개월짜리도 있고. 네. 그래서 3년짜리도 있고. 근데 결혼까지 이어지려면 최소한 3년 이상 쓰여지는 콩깍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짜리 이런 5개월짜리 콩깍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만난 지 100일, 몇 개월 돼서 헤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보통 2, 3개월 정도씩은 누구나 이렇게, 특히 오랫동안 근처에서 가까이 있다 보면은 주파수가 맞습니다. 네. 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운이 그렇게 올 때 갑자기 좋아집니다. 직장에서도 갑자기 동료였었는데 별로였을 때 갑자기 좋아집니다. 근데 이때 콩깍지가 조금 지나치게 쓰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다가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좀 이따 정신 차려보면 내가 이거 왜 이랬지? 이래서는 진짜 어떡하지도 못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은 결혼하는 사람들도 그런 금단의 열매를 쉽게 따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좋아진다 칠 때 최소한 콩깍지가 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가니까 최소한 6개월 내지 7개월, 제일 멀으면 8개월 정도라도 사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결정을 한번 하십시오. 너무 일찍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궁합이 인생의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알고 보신다면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궁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궁합, 즉 일반적으로 속설, 무슨 띠는 어떻고 무슨 띠는 어떻고 네. 또 무슨 날 태어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는 얘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또 결혼 시기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꽃 피는 봄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 넘어간 시절. 자, 꽃 피는 봄, 아름다운 자연 마음껏 즐기시고 꽃처럼 아름다운 나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합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서울 전화번호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